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 이슈의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 주제는 뭘 이런 걸 주제로 가져왔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환자분들은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백신 접종할 때 음주해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셨었는데 요즘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걸렸는데 술 먹어도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코로나와 술입니다. 답은 뭐 굳이 논문까지 찾아보지 않아도 당연히 안 먹는 게 좋을 텐데요. 특히 백신 접종 후에는 백신의 이상 반응과 면역 반응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3일에서 7일까지는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는 김에 제가 좀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과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로나에 더 잘 걸릴까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몸살도 없고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없고 이런 분들은 술 드셔도 될까요? 당연히 음주가 안 좋다면 그러면 언제부터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자, 차근차근 하나씩 먼저 술을 많이 마시면 코로나에 잘 걸리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술을 안 마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술을 마시는 분들이 좀 더 오래 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술을 좀 마시면 코로나에 잘 안 걸리지 않을까라는 재미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에는 올해 나온 이 논문을 보여드릴게요. 이 연구에서는 47만 3,957명의 피험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 중 16,559명이 코로나 확진자였는데요. 결과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맥주는 500cc 잔으로 7잔 이하, 소주는 50cc 잔으로 14잔 이하 정도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발병 위험이 10% 정도로 낮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치는 다양한 술을 합산한 거고 하나하나 술로 봤을 경우에는 좀 더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맥주는 양과 관계없이 한 주에 한 잔만 마셔도 7에서 28% 정도의 위험률이 올라갔다고 하고요. 반면에 증류주는 일주일에 3잔 정도 마셨을 때 위험률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레드와인은 한 주에 5잔 이상 마시면 위험률이 더 떨어졌다고 해요. 그 이유를 이 논문에서는 적포도주 안에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역할, 항염증, LDL 억제, 그리고 세포 자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남성이 음주했을 때보다 여성이 음주했을 때가 좀 더 가파르게 곡선이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성별 차이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위험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사망률을 높인 건 또 아니라고 해요.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과 음주를 많이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뜻이겠죠. 영상 들으시면서 무슨 이런 이상한 연구를 다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시죠? 저도 뭐 그 생각하면서 보긴 했는데요. 그럼 코로나에 걸리면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제 솔깃해지고 계시는 게 다 들려요. 당연히 술 자체가 염증에 안 좋은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증상이 심하면 절대 금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백신 접종 후나 코로나에 걸려서 몸살이 많이 나면 타이레놀 같은 소염 진통제를 드시잖아요. 이때 음주를 동시에 같이 하면 간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주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기전을 제가 이 논문을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은 몸에서 CYP2E1에 의해 대사되어서 NAPQI가 됩니다. 이 대사체가 간에 부담을 주고 간염, 간부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실제로 타이레놀을 복용해서 만들어지는 NAPQI의 양은 얼마 되지 않지만 문제는 술을 먹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글루타치온이 NAPQI와 결합을 해서 간을 보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결합된 NAPQI는 담즙과 함께 소장과 대장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고요. 술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이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NAPQI가 간을 손상시키기 더 쉬운 상태가 되고 2~3배 더 만들어져서 간 손상을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는 음주 직후에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음주 며칠 동안은 이 NAPQI가 증가하거든요. 이 논문에서는 18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74명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했고 68명은 위약군이었어요. 그리고 2군의 환자 모두 한 달 이상 음주한 분들이셨고요. 평균 ALT 값이 타이레놀을 복용한 군에서 48에서 62까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대조군은 41에서 47 정도로 별로 증가하지 않았죠. 따라서 코로나에 걸리시고 소염 진통제를 드셨다면 더더욱 음주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환자분들이 간 수치가 안 좋으시면 보통 2주 정도 금주하시면서 정상으로 되돌아오는지 관찰하시거든요. 간 수치가 많이 높지 않다면 2주 정도면 개선이 되고, 따라서 코로나로 소염 진통제를 많이 드셨다면 2주 정도 금주를 하면서 간을 좀 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같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좀 전에 글루타치온에 의해서 해독이 된 후에 쓸개즙을 통해 장으로 배설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장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러한 독소들이 그대로 배설되지 않고 재흡수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따라서 소화불량이나 변비, 설사와 같은 위장간에 문제가 있다면 소화제만 먹을 것이 아니고 침뜸 치료를 같이 해줘서 이 부분을 꼭 같이 치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글루타치온이 간의 해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보카도,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계란, 당근, 마늘,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원래 많이 드시고 계시는 음식들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 음식 위주로 식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해 볼까요? 음주가 코로나 확진에 미치는 영향은 술의 종류마다 다르고 맥주보다는 레드와인이 낫지만 일단 확진 후에는 소염제와 술을 함께 복용하면 간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주를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드셨다면 간 해독에 도움이 되는 글루타치온이 풍부한 자연 음식을 드셔야 하고요. 아무쪼록 구독자님들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요. 걸려도 빨리 회복하시고요. 기침, 무기력, 후각, 미각장애 이런 후유증들은 그냥 두지 마시고 반드시 한의원 오셔서 치료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건강 이슈로 돌아올게요.